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오늘 시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초고수들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을지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시장은 상승하지만 내 계좌는 왜 이러나 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좀 상승 종목 수가 약간이라도 좀 우세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웃기죠. 네. 시장 지수 막 미친 100포인트씩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요. 막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뭐 상승하는 거 150개면 막 하락하는 예. 거 500개씩 나오다가 되려 오늘 시장 하락하니까 또 상승 종목이 우위에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 좀 자금이 쏠려 있었다라는 거, 과열된 증시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과열을 풀기 위해서는 투매가 나오는 게 가장 빠르고요. 아하. 이러면 사실 다들 눈물 나는 거죠. 네. 오른 것도 없는데 내 계좌는 또 박살나는구나 하는 거고.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냥 횡보를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고 어찌 보면 지금 같은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약간 시장 지수는 빠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다른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로 시장이 눌리는 게 훨씬 좋아서 사실 오늘 시장 좀 눌린다라고 해서 시장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시장 빠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더 시장 과열돼서 올라가면 나중에 더 크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시장이 눌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설령 조정이 오더라도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뭐 워낙 과열됐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강한 조정은 약간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코멘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매수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고수들이 담고 있는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닉 솔루션이 지금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위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핫 키워드죠. 피지컬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어요. 핵심 센서 반도체 양산에 임박했다라는 호재수가 전해졌고요. 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밝힌 사이닉 솔루션 현재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지주사인 CJ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주사 모멘텀과 더불어서 자회사 올리브영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오늘 상승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7위의 태성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작년 들어서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안겨주면서 실적 쇼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CEO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몇 주간의 계속된 음봉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매수 상위에 올라와 주고 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오늘은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하려는 우상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주 예정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이라서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수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 다 보셨는데요.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는 방산주도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정말 기세가 천장을 뚫을 것처럼 좀 가더니 오늘도 약간의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위산업 왜 오르냐라고 하면 네.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간밤에 쏟아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뭐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는 말들 또 막 지금 뭐 그린란드도 우리 거 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 막말들을 던져다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 때문에 네. 방산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을 챙겨보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오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CES가 지나가고 나면 이슈 공백이 생긴다. 그렇죠. 이슈가 공백일 때는 시장은 뭔가 이슈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될 거거든요. 뭐 작은 거라도 찾기 위해서 계속 눈을 돌릴 텐데 네. 방산주 같은 경우가 그런 쪽에 속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실적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시장이 조정 줄 때 그냥 시장이 심심해서 조정 줍니다. 이러진 않아요.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야 시장을 뺄 이유가 되거든요. 뭐 지금에야 딱히 별다른 이슈가 없고 차익 실현 매물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최근 과열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을 한번 준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한 이슈를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될 만한 게 가장 유력한 건 사실 제일 만만한 건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나오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시장을 누를 때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겼을 때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실적 관련주예요. 실적이 좋은 종목은 경기 침체에서도 버틸 거야.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건 방위산업 쪽이거든요. 근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을 거예요. 호실적에 대한 전망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작년에 방위산업이 강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작년에 사무관세 때 막 시장 위태위태할 때 방산주가 잘 갔던 네네.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이거든요. 시장 앞으로 경기 침체 오는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작년에 잘 갔던 거고 예. 그럼 지금 시장이 만약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질까 지정학적 리스크로 떨어질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교집합은 방산이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방산 쪽으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흐름에 따라서 방산주로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번 주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 챙겨보신 분들은 아마 방산업 아실 쪽도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를 네.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자리를 봤을 때 보통 차트로 좀 간단히 지금 사도 되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LIG 넥스원 이번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하락 추세를 진짜 징글징글하게 오랫동안 그어왔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좀 숨통이 튄다 하실 것 같은데 하락 추세선 상단을 이번 주에 돌파했거든요. 하락 추세선 상단 자리가 47만 원에서 47만 5천 원짜리. 그럼 이제 하락 추세는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해서 반드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횡보 추세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LIG 넥스원을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박스권으로 진행될 가능성 그리고 상승 추세로 진입될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염두하고 접근을 하시는 건데 현 구간 같은 경우는 일전에 폭락이 나왔고 일전에 박스권 상단 자리예요. 자 보시면 이때 아래 구간에서 박스권 되게 길게 만들어놨었고 매번 54만 원 라인에서 밀리다가 이 자리 마지막에 돌파 못하고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서 툼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치 보면은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장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라고 하면 이유가 될 만한 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경기 침체 이 두 가지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LIG 넥스원 같은 뿐만 아니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구간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건 염두해야겠죠. 아까 말했지만 상승 추세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62만 원 정도 선, 61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 선까지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과거 박스권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을 때는 48만 원과 55만 원 사이의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지금 LIG 넥스원 이거 지금 따라 들어갈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박스권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긴 조금 무리가 있죠. 박스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고 박스권 중단 라인 뭐 50만 원에서 한번 사고 48만 원 라인에서 한번 산다. 그렇게 해서 박스권 매매로 가지고 노셔도 지금 주봉상 하락 추세 벗어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핫한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 꼽아주셨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자면 그 하락 추세를 좀 끊어주고 좀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갈지 아니면 박스권을 좀 이어갈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려드린 가격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많이 팔고 있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겠죠. 상위 탑10 종목들은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오토웨버까지 1, 2 상위에 나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가 특히나 좀 오늘 많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안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었죠.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27년까지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방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주가는 강하고요. 한화 시스템 13%가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 로템, 풍산 그리고 신규 상장주였던 삼양컴텍까지 두 자릿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양컴텍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방탄 그리고 방호 장비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고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업으로서 오늘장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매도 상위 종목들 보자면요. 딱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렇게 두 가지 섹터가 좀 많이 포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이 중에서 반도체, 삼성전자를 좀 가져와 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어제 코멘트를 드리긴 했었는데 조금은 눌림목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 저 같은 좀 불나방은 궁금합니다. 그죠. 많은 분들이 또 삼성전자 빠지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산다. 기다립니다. 약간 네. 이런 건데 빠지면 바로 막
사다 보면은 네. 나중에 돈이 없어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구간을 좀 확실히 잡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열 국면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쵸. 뭐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원래 정상적인 상승 추세는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네. 이렇게 갔으면 사실 뭐 과열이고 뭐고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면서 과열 국면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과열이 유지되는 라인은 어디다? 이 한 12만 9천 원, 13만 원 요 정도 라인까지는 삼성전자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과열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뭐 나는 그냥 지금 과열이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할 거야. 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돈이 들어와 있고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 난 삼성전자 매매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13만 원 라인 여기만 좀 체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가부터 13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분할 매수해서 여기 1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전고점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저는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길게 보면서 좀 맘 편하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반대로 또 13만 원까지 나눠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13만 원 라인을 기다렸다가 13만 원부터 막 11만 5천 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한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내가 단타 관점, 단기 스윙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전략과 내가 좀 중기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전략이 좀 다른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그냥 삼성전자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3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한 차례 눌림 주는 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네. 여기까지 안 줄 수도 있어요. 눌림 안 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빠져도 이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13만 원 초입부를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마 오늘 반등 안 나오면 좀 60분봉 차트상 흐름이 한번 깨지는 거기 때문에 13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13만 8천 원 아래다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그리고 단기 눌림 나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워낙 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전략 그리고 중장기 전략 나눠서 말씀드려봤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요. 5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들도 알아보셔야겠죠. 탑10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도 여전히 올라와 있고요. ABL 바이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주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많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올릭스, 메지온까지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요. 최근에 임상 결과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주면서 ABL 바이오는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D&D 파마 역시나 JP모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에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가 많이 레벨업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이번 주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CS 모멘텀 받아갔었던 종목이고요. 가온칩스,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솔루션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틀 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대량 매수와 함께 주가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은 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종목들 보셨는데요. 대표님, 어제는 저희가 한미반도체를 좀 짚어봤었는데 오늘은 가온칩스 꼽아주셨거든요. 가온치스는 여러분들 추천주였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때 아무도 관심 안 준다고 이런 종목을 왜 들고 왔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왔죠. 가온칩스가 다음 날이 갔나요? 다다음 네. 날인가? 뭐 어쨌든 다음날, 네. 그때 이후로 한 20% 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 뉴스 얘기하면서 코멘트 다는 거랑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잡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네. 관심 안 줄 때 잡는 게 진짜 실력이고 지금 상위 1%의 5거래일 순매수라고 했죠. 네. 5거래일 전이면 언제죠? 딱 우리 살 때쯤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때부터 누군가는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사고 오를 때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에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랑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간 혈맹 같은
기업이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 시장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저는 올해 들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기업들에 대한 매력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위탁 생산을 하는데 팹리스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도면을 삼성전자한테 갖다 주면 삼성전자가 그거 보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설계 도면 딱 줬을 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씨 우리 공장 장비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설계 도면을 뭐 이따위로 그러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조율 단계를 해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맞게끔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온칩스라는 회사거든요. 삼성전자 쪽 엔지니어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혈맹이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세라고 보여지고요. 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긴 시간 동안 아랫 구간에서 480선에 막혔던 종목이고 이번에 거래량 실리면서 뚫은 거거든요.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준다? 저는 그러면 기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그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을 만든 상태로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거래량 별로 없는데 5% 가까이 지금 시초가 대비 하락하고 있죠. 만약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가 눌림을 보여서 58,000원 정도 선까지 와준다? 이러면 다시 들어가셔도 상관없거든요. 가온칩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다음 목표가 잡는다? 저는 한 65,000원, 7만 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눌리면 얘도 같이 따라 눌릴 거예요. 네네. 그 시점에서 모아가는 겁니다.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빠질 때 나눠 잡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온칩스는 대표님께서 화요일 날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던 종목이네요. 가져와 주시고 나서 다음 날 또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많은 수익률 안겨드렸었는데 지금 눌림목이 나온 만큼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요. 매도 종목들도 보도록 할게요. 5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종목들은요. 네, 현대차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 초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보였었던 현대차,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보였지만 약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달 동안 우상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최고치 돌파해줬던 모습이고요. 오름세 보이다가 현재는 약간의 낙폭세 그려 보여지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오늘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주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원전주들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향방을 단일 지표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고요. BH도 함께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나란히 보합권대에서 등락을 거듭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현대차를 어제도 사실 짚어주셨었는데 급등을 하고 나서 조금 약세를 보이나 싶더니 바로 하락분을 좀 만회해버리네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마 화요일 날에는 주주비책이라는 딜사이트 방송에서도 현대차 33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 적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요일 날 33만 원 가길래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구간이 일단 저항인데 만약에 33만 5천 원, 34만 원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과열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한 자리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34만 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36만 원 정도까지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요 근래 여러분들이 좀 트렌드가 뭐였냐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던 종목군들이 특히 우량주예요. 우량주 안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던 종목들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약간 약을 맞은 것처럼 도핑 테스트가 필요한 것처럼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요. 우량주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게 약간 요즘 시장의 트렌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하이닉스도 비슷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의 차트를 좀 간단히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현대차의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때도 차트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요 자리 33만 원, 34만 원 라인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뚫으면 그때부터는 과열 국면 진입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 뚫고 나서 이제 과열 국면 진입한 거거든요.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과거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33만 5천 원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현대차가 33만 5천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내가 현대차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 근데 내가 단타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
시점 들어가서 33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잡으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싶고 과열 국면에 굳이 참여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3만 5천 원, 34만 원 부근까지 밀리면 보초병 정도 세워놓고 이 상승 추세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상승 추세 있죠. 네. 여기에 이걸 여러분들이 캡처해 놓던가 사진을 찍어놓고 여기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세선 하단 오면 어디죠? 만약에 이 추세선 중단부터 추세선 하단까지 만약에 주가가 밀려주면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추세선 상단 부근에서 팔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열인 종목은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면 좀 중장기 스윙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전략이 조금씩 상반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매매해야지 그냥 야, 현대차 어제 로봇 장난아니게 잘 움직이더라. 네. 이런 뉴스만 보고 그냥 냅다 따라잡으면 계속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된다는 거, 뭐 이런 내용들, 뭐 조금 이따 아래 QR 코드 나오면 네. 거기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뉴스 뒤에 전략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꿀팁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QR코드 통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단기 전략 그리고 중장기 전략 나눠서 말씀해 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가온칩스로 사실은 큰 수익을 안겨두셨었거든요. 그만큼 또 오늘의 종목이 정말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습니까? 사실 저는 금요일 날 매매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좀 근데 조용한 시장이라서 그런가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그닥 주목받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약간 제 투자 성향이 그런 거라서 약간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려도 괜찮을까 뭐 있을까 오늘은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 당장 올라갈 거 말고 좀 물려도 마음 편한 거 뭐 있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라는 종목입니다. 아하, 금요일은 좀 그런 종목으로 갈까요, 우리? 금요일이 아니라 전 맨날 그렇게 갑니다. 매일, 네, 알겠습니다. 약간 네. 물리고 생각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사실 투자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네. 올라가는 종목 좀 더 먹을 생각보다는 어차피 올라갈 종목 어차피 이 정도까지 빠지는 거 내가 나눠서 잡는다 이런 느낌으로 카카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카카오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번 주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얘는 이렇게 빠진 걸 갖고 와 낙주 매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CES 이슈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고용지표까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시장에 산업 이슈도 없고 시장 이슈도 마땅치가 않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이슈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방산주가 움직이는 거라고 말을 했죠. 근데 보통 이런 현상을 저는 이슈 공백기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네. 이슈가 비어있는 시장이죠. 또 이럴 때는 보통 어떤 게 움직인다? 정치 관련주라던가 정책 관련주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갈 게 없으니까 등장을 한다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것도 정책 관련 이슈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슈 공백기 때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 가지고 왔고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비슷하긴 한데 사실 왜 카카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뻔한 얘기들은 네네.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들 왜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주식에서 중요한 건 뭘 살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사도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 뉴스 보고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아무리 이상한 종목을 골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만 잘 세우고 들어가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종목이에요. 주봉상 박스권 만드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주 교과서적인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박스권의 범위는 5만 5천 원부터 한 6만 6천 원 정도 선의 범위를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카카오를 내가 매매를 해요. 난 카카오를 좋게 봐라고 하더라도 박스권 하단부 오면 좀 사고 상단 왔을 때 더 갈 것 같아도 일부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팔고를 했으면 수익을 되게 많이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릴 거예요. 올라갈 만하면 또 빠지네. 올라갈 만하면 또 빠지네. 그럼 이렇게 매매하는 거랑 이렇게 투자 전략을 잡고 매매하는 거랑 완전 결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의 위치는 어디냐면 박스권 하단부에 가까워요. 5만 8천 원이죠. 자, 박스권 매매의 기본은 박스권 상단 하단 잡아놓고 중간에 선 딱 그어요. 그리고 아래 구간으로 나눠 잡으면 됩니다. 그럼 박스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가부터 여러분들이 한 5만 5천 원까지 뭐 밀려라 더 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2분할, 3분할 정도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6만 6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저항은 6만 3천 원 정도, 6만 4천 원 정도이니까 6만 4천 원보다 살짝 아래인 6만 3,800원 정도의 매도 주문 넣어 놓으시고요. 카카오는 6만 6천 원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네. 나는 좀 빠르게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관심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주봉상 66,000원 위로 안착할 때 있죠. 그때 따라 들어가시면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기억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슈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시장 지수가 망가지면 카카오라고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쵸. 순간적인 tum에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55,0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하시고요. 53,000원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tum에 나왔을 때 아래에서 내가 다시 잡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카카오도 어렵지 않게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카카오 오늘의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카카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앞서 말씀드렸던 또 리뷰해보고 싶은 종목들 저희가 시간이 항상 부족하니까 그 종목들은 어디에 가면 들을 수 네, 있을까요?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네. 사실 전 자랑 같은 걸 잘 못해요. 막 저 수익률 얼마 났고 네, 제가 이런 대신 거-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굳이 당연한 걸 자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 자랑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못다한 얘기들은 아래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전 남겨드리지 지금 뭐가 올라간 사후 분석 위주로 남겨드리진 않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이 궁금하고 안정적으로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소재민 대표님의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가시면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투자상의 1% 지금까지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